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꼭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퇴직하면 이제 좀 쉬자, 인생 좀 누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 후 1에서 2년 사이에 몸도 마음도 관계도 심지어 경제까지 급격히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건강이 나빠서일까요? 사람들이 떠나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정체성, 역할, 리듬, 관계가 한 번에 사라지는 대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출근 시간이 있었고, 점심 시간이 있었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었고, 내가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퇴직은 은퇴가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정체성의 붕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누구는 단단하게 다시 일어서는 반면 누구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딱 7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본인이 그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훨씬 평온하고 단단해지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피할 수 있다면 퇴직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징 1. 갑자기 찾아온 완전한 자유가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린다. 퇴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회사 스트레스도 끝났고 하루 종일 내 시간이다.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직장 생활 30년 동안 내 시간을 내가 스스로 계획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는 누가 일정표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누가 나를 부르지도 않고, 누가 나에게 역할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자유, 목적 상실, 무기력, 우울감, 이 순서대로 찾아옵니다. 대비책 1. 하루 루틴을 새로 만들기. 퇴직 후 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정한 리듬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상 시간, 산책 또는 가벼운 운동, 아침 식사, 취미 학습, 점심 이후 가벼운 외출, 정리 휴식, 하루를 이렇게 구조화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의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비책 2. 목표 세계 설정. 목표는 크게 말고 작게,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하루 30분 걷기, 책 20쪽 읽기, 글 10줄 쓰기. 작은 루틴이 쌓이면 나도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이다라는 감각이 생기고 이 감각이 퇴직 후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특징 2.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붕괴된다. 퇴직 후 가장 충격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동료와는 퇴직 후에도 자주 볼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하는 순간 그 관계는 대부분 자동 종료에 가깝습니다. 정말 친했던 몇 명만 남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전 관계를 붙잡으려 하면 상처만 깊어집니다. 대비책 1.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드는 것. 퇴직 후 인간관계는 재건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억지 침묵이나 취미 동호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운 연결이 더 효과적입니다. 동네 카페 사장님과 짧은 대화, 산책길에서 매일 보던 분에게 인사, 시장에서 자주 가는 채소가게 사장님과 한두 마디. 이런 약한 연결이 퇴직 후의 외로움을 크게 줄입니다. 대비책 2.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기. 퇴직 후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에게 모든 정서적 기대를 걸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의존하면 갈등만 커지고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가족은 의지처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공허함 외로움을 가족에게 그대로 던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퇴직 후 관계는 가족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볍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특징 3. 지출 구조는 그대로인데 수입 구조만 사라진다. 퇴직 후 갑자기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현역 시절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현역일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 자동이체가 계속 나가도 별 문제 없었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월급이라는 충전이 사라진 채 지출이라는 배터리 소모만 계속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아직 괜찮아. 지금은 좀 써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5년 안에 노후 경제가 무너집니다. 대비책 1. 지출 15%만 줄이는 소프트 조정. 큰 절약이 아닙니다. 생활의 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동이체 항목 점검. 거의 쓰지 않는 구독 취소. 단기보험 중복 여부 확인. 월 30만 원만 줄여도 1년 360만 원 절약. 지출을 30% 줄이려 하면 실패합니다. 15% 조정이면 충분합니다. 대비책 2. 감정으로 소비하지 말고 계산으로 소비하기. 퇴직 후에는 이제 나도 좀 누리자라는 감정 소비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취약해지면 금방 위태로워집니다. 무엇을 사기 전에 딱 2가지만 확인하세요. 정말 필요한가? 1년 뒤에도 내가 만족할 소비인가? 이 2질문만 해도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대비책 3. 돈은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 불안 제거의 수단. 나이 들어서 돈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쓴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겨둘수록 평온해지는 자산이 됩니다. 특징 4. 건강을 과신하고 관리 시기를 놓친다. 퇴직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아직은 젊어. 몸은 자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대 이후 건강은 버티기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고 혈압, 당뇨 수치가 빠르게 변합니다. 퇴직 후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건강 관리를 늦춥니다. 대비책 1. 운동은 취미가 아니라 업무 시간처럼 넣기. 매일 30분 걷기. 주 3회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5분.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 체력을 만들고 체력이 멘탈을 지켜줍니다. 대비책 2. 정기검진을 발견 목적이 아니라 습관 교정 목적으로. 검진은 큰 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 리듬을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습관, 음주 패턴, 수면 리듬, 스트레스 지수. 이 4가지를 조절해가면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몸을 만들면 퇴직 후 10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비책 3. 하루에 이 시간만 건강에 투자하라. 걷기, 스트레칭, 식사관리, 휴식. 이 4가지만 잘 챙기면 됩니다. 하루 이 시간을 건강에 쓰면 나머지 22시간이 편안해집니다. 퇴직 후 삶의 질은 80%가 건강 리듬에서 결정됩니다. 특징 5.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분노가 늘어난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불편해도 일이니까 하지, 회사니까 참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절이 됐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나를 잡아주는 틀이 사라지다 보니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예전보다 훨씬 쉽게 불편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성격이 왜 이래졌지? 나이 들어 성질만 늘었나? 이렇게 자책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이것은 성격 변화가 아니라 환경 변화입니다. 직장이 주던 리듬, 역할, 인정, 스트레스 분산 구조가 사라지면 감정이 갈 곳을 잃고 안에서 뒤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 분노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할 때 무너지는 것이죠. 대비책 1. 하루 한 개의 감정 통로를 만들어라. 감정은 누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루틴을 하나 정해두세요. 20분 산책, 편의점 커피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 책 10쪽 읽기, 마음 쓰는 글 5줄, 유튜브에서 명상 10분 듣기. 감정은 쌓이는 양보다 배출되는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비책 2. 가족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지 않기. 퇴직 후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집에서 짜증, 불만, 허무함을 그대로 배우자에게 던져버리는 것. 가족은 해결센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 처리 기능을 대신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족은 내 감정을 던지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걸 지금 배우자에게 바로 말할 필요가 있는가? 5초만 생각하면 대부분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대비책 3. 감정 리셋 루틴 만들기. 방 정리 10분. 따뜻한 물로 샤워.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창문 열고 바람 쐬기. 이런 짧은 리셋이 하루 전체를 안정시킵니다. 특징 6. 배우자와의 거리 조절 실패. 너무 붙어 있어도 너무 떨어져 있어도 문제다. 퇴직 후 부부 갈등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입니다. 평생 각자 회사,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적당한 거리로 살다가 퇴직 후 하루 24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서로의 생활 습관,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평생 함께 살아도 하루 종일 함께 사는 법은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대비책 1. 부부에게는 건강한 거리가 필요하다. 사랑은 서로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질 때 무너집니다. 부부 사이의 이상적인 거리는 언제든 가까워질 수 있지만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거리입니다. 퇴직 후 잘 사는 부부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다는 것. 대비책 2. 하루 중 2에서 3시간은 따로 사는 시간 확보.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더라도 오후에는 따로 나가 산책하거나 각자의 취미를 하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더 따뜻한 대화가 생깁니다. 대비책 3. 같이 하는 취미 1개와 혼자 하는 취미 1개. 이 조합이 부부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요. 함께하는 취미에 주말 등산, 시장 구경, 저녁 산책, 동네 카페 탐방. 혼자 하는 취미에 독서, 그림, 공예, 운동, 글쓰기. 둘 다 있어야 서로의 개인성과 동반자성이 균형을 잡습니다. 대비책 4. 작은 일에도 감사 표현을 습관화. 퇴직 후 부부관계는 아주 작은 한마디에서 무너지고 아주 작은 한마디에서 회복됩니다. 당신 덕분에 편했어. 고마워. 오늘 커피 맛있네. 이런 짧은 문장이 부부관계의 체온을 지킵니다. 특징 7. 나의 역할을 잃어버리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든다. 퇴직 후 가장 큰 위기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관계도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역할의 상실입니다. 현역 시절엔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 선생님, 대표님. 누구나 자신을 설명하는 직업적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는 순간 그 이름들이 몽땅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마음속 공허함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뭐지? 나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하루가 왜 이렇게 의미가 없지? 이런 질문이 찾아오면 심리적으로 한번 크게 흔들리고 이 흔들림이 쌓이면 퇴직 후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일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정체성과 존재감이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새로운 역할을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대비책.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직함을 만드는 순간부터 회복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함은 회사에서의 직급이 아니라 삶에서의 새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 손주에게 그림책 한 권씩 읽어주는 사람,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사람, 동네 아이들에게 과외를 해주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작은 봉사를 하는 사람, 매일 1시간 공부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모두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단단해지고 하루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비책 1.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이 질문을 종이에 써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예시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70대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단 한 문장만 정해도 행동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대비책 2. 새로운 역할 루틴 만들기. 역할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 매일 30분 걷기. 건강을 지키는 사람. 하루 20쪽 독서. 배우는 사람. 주 1회 봉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아침마다 글 10줄. 생각을 기록하는 사람. 이런 작은 행동들이 퇴직 후 인생을 가장 안정감 있게 만듭니다. 대비책 3. 역할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해?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하잖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후의 역할은 작을수록 좋고 가벼울수록 오래 갑니다. 역할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 역할을 할 때 마음이 단단해지는가? 그렇다면 그 역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겁니다. 종합 해결 전략. 퇴직 후 무너지는 이유는 7가지, 하지만 해결책은 한 가지다. 퇴직 후 무너지는 이유는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 거의 모든 문제는 한 곳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삶의 중심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축이 있으면 건강도 관계도 감정도 경제도 모두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 중심축을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역할만 생기면 하루가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덜 요동치고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돈도 덜 새고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퇴직 후의 성공은 거창한 계획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역할, 아주 작은 기억, 아주 작은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50, 60, 60, 70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단 하나입니다. 퇴직 후 인생은 준비한 만큼이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누군가는 60대에 들어서 더 단단해지고 더 활기차고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고 누군가는 같은 나이인데도 하루하루가 무겁고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 어떤 작은 루틴을 쌓느냐, 어떤 역할을 선택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퇴직 후에 무너지는 7가지 특징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7가지만 피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루 리듬을 회복하고 가벼운 관계를 다시 만들고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건강 리듬을 세우고 감정을 흘려보내고 배우자와 건강한 거리를 만들고 나만의 새 역할을 찾아가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평온하고 품위 있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여전히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퇴직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주도적인 챕터가 시작되는 첫 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희망 있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만 봐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보다 더 단단한 삶을 살고 싶다는 작은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친구들. 언제나 곁에 누군가가 있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사실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아,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나 혼자구나. 이 말이 처음엔 조금 쓸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라는 건 비극이 아니라 준비하면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혼자는 두려워하지만 준비된 혼자는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누군가 떠나서가 아닙니다. 나를 버려서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혼자가 되었을 때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천천히 그리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5가지 준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관계, 돈, 건강, 마음, 일상의 구조까지 혼자 남아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 길로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관계의 무게를 줄이고 나를 중심에 두기. 우리가 젊을 때는 삶의 중심이 관계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모임에 나가고 가족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중심점이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타인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외로워졌다, 서운하다, 버려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녀는 자기 삶을 꾸리고 친구는 건강과 사정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고 형제자매도 각자의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내가 덜 중요해졌나? 이런 오해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기대치를 줄이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저 사람이 이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 내 마음속 기대치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인간관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고 모두가 자기 건강을 챙기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지혜다. 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 서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 삶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감정을 보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빼앗는 사람,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 부탁만 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이런 관계와는 조용히 거리 두는 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관계는 조금 더 품어도 괜찮습니다. 말 적어도 따뜻한 사람, 연락이 뜸해도 편안한 사람,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이들은 인연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만 남는 것이 노년의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다릅니다. 억지로 붙잡는 관계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흐르는 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남을 사람만 남고 사라질 사람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편안하고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핵심 한 문장. 오늘 본론 일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좇지 말고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살아라. 관계를 가볍게 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중심에 두면 삶 전체가 단단해집니다. 이제 다음 본론에서는 혼자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루의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 혼자서도 하루가 즐거운 개인 루틴 만들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순간은 혼자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정, 가족을 챙기느라 바빴던 역할들이 사라지고 난 뒤 하루가 텅 비어버리면 그때부터 삶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반드시 혼자서도 하루가 굴러가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왜 개인 루틴이 중요한가? 젊을 때의 루틴은 대부분 가족, 일, 관계 중심이었습니다. 아이 깨우기, 출근 준비하기, 회사 일정, 가족 식사 챙기기, 모임 약속. 하지만 노년은 다른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와의 약속이 줄어들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하루의 구조를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루틴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크게 나옵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약해지고 하루가 늘어진 느낌이 들고 외로움과 우울에 취약해지고 몸도 마음도 점점 느슨해집니다. 반면 루틴이 있는 사람은 감정이 안정되고 하루가 꽉 찬 느낌이 들고 삶의 통제감을 되찾고 건강과 활력이 유지됩니다. 즉, 루틴은 노년의 정신건강보험입니다. 혼자서도 즐거운 루틴 6가지. 아래 루틴들은 60대, 70대 시청자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아침 햇빛 산책. 아침 햇빛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줄여주는 자연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걸으면서 가벼운 스트레칭까지 더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2. 혼자 커피 마시는 나만의 자리 만들기. 식탁 끝, 창가, 베란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자리는 오직 나를 위한 공간. 이라는 느낌입니다. 이 작은 공간이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3. 하루 10분 정리정돈. 작은 정리는 머릿속도 함께 정리해줍니다. 책상 위, 냉장고 안, 욕실 선반. 딱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집이 정돈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4. 일일 30분 독서 또는 강의 듣기. 고독을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배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종이책도 좋고 오디오북, 유튜브 강의도 좋습니다. 핵심은 뇌가 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5. 취미 하나 키우기.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색칠하기, 서예, 소소한 글쓰기, 사진 찍기, 음악 감상, 뜨개질, 간단 요리. 취미는 외로움의 반대편에 있는 활동입니다. 혼자 있어도 풍요로운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6. 하루 10분 감정 기록하기. 일기를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날 느낀 감정 한 줄, 그날 감사했던 일 2가지. 감정을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됩니다. 루틴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기쁨을 만드는 생활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즐거운 작은 기쁨을 하루 곳곳에 흩뿌려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하루도 노년에는 훌륭한 루틴입니다. 8시 창가에서 커피 한 잔, 9시 동네 산책, 11시 책 20페이지, 오후 집안 정리 또는 취미, 저녁 가벼운 스트레칭, 자기 전 오늘의 기분 한 줄 기록. 이렇게 하루가 나 중심으로 정리되면 누가 있어도 좋고 누가 없어도 괜찮은 견고한 삶이 만들어집니다. 핵심 한 문장. 혼자 있어도 허전하지 않은 사람은
루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루틴을 갖춘 하루는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혼자 살아도 걱정 없는 노년의 필수 요소, 돈 관리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 돈 관리. 혼자 남아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 만들기. 혼자 남았을 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 부분은 건강도 관계도 아닌 돈입니다. 노년의 경제는 아주 간단한 법칙을 따릅니다.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1. 고정비를 줄여야 노후가 산다. 노년 생활의 무너짐은 큰 지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고정비들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모임비, 각종 관리비. 이 중 대부분은 우리가 익숙해서 그냥 내고 있을 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실정 기준. 통신비 7만원, 3만원대 요금제로 조정. 보험료. 중복 보험 점검 후 2에서 3개 정리. 모임비. 매달 5만에서 10만원씩 새는 모임 축소.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해지. 고정비를 10만원 줄이면 1년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입니다. 혼자 노후를 준비하는데 이 1200만원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재정 구조는 단순하게 만들수록 안전합니다. 노년 재정의 핵심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단순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 나이가 들면 복잡한 금융 상품이나 설명이 긴 투자 상품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건 당연한 변화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한 재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군데 흩어진 금융 계좌, 이해 못하는 채권 펀드 ELS, 고위험 주식의 과도한 비중, 복잡한 부동산 구조, 자녀에게 과도하게 묶여있는 재산. 이런 구조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됩니다. 안전한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좌는 2에서 3개로 단순화, 이해하는 상품만 보유, 현금 비중 유지, 유지비 많이 드는 자산 최소화, 자녀에게 재산 분산 금지, 관리 위험 상승.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수록 혼자 살아도 돈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3. 현금 흐름이 살아있어야 삶이 안정됩니다. 노년에는 부자보다 매달 숨쉬는 돈이 있는 사람이 강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예시,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액 임대소득, 무리한 대출 없이 배당 중심의 저위험 투자, 예금 적금 기반의 이자 수입.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달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1억이 있어도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매달 지출이 두려워집니다. 4. 자녀에게 의존하는 재정 구조는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애들이 잘 되면 나중에 보살펴 주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도 자신의 삶 유지하기 바쁩니다. 요즘 청년들은 내 집 마련도 결혼도 육아도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은 이겁니다. 자녀는 마음으로 기대돼, 돈으로 기대되면 안 된다. 자녀가 잠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걸 기반으로 재정 구조를 짜는 건 가장 위험한 설계입니다. 5. 혼자 살아도 괜찮은 돈 관리의 4가지 기준. 정리해보면 혼자 남아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 구조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1. 고정비가 낮다. 생활비가 낮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2. 구조가 단순하다. 계좌가 심플해야 실수도 줄어듭니다. 3. 현금 흐름이 있다. 매달 숨쉬는 돈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4. 위험한 투자 대출이 없다. 혼자 남았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는 절대 금물입니다. 핵심 한 문장.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어야 좋습니다. 혼자 남아도 버틸 수 있는 재정 구조.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한다면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해지고
불안은 크게 줄어든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본론에서는 혼자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필수 요소, 바로 건강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4. 건강관리. 의지할 몸을 지금 만드는 것. 노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혼자가 아닙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관계도, 돈도, 여가도 결국 몸이 버텨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핵심은 의지할 수 있는 내 몸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1. 노년 건강의 본질은 하체가 버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이 약하면 노후가 무너진다. 왜일까요? 걷지 못하면 병원도 못 갑니다. 장보기도 어렵습니다. 약도 제때 못 삽니다. 집안일도 힘들어집니다. 외출이 줄어들면 우울감이 커집니다. 즉, 하체가 쓰러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건강관리는 하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계단 2층만 걸어서 올라가기, 가벼운 스쿼트 10회,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대단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2.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근육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손 씻기, 밥 차리기, 옷 갈아입기, 시장 보기, 집안 정리. 이처럼 일상 기능을 유지하는 힘은 근육량이 아니라 유연성과 균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루틴. 발목 돌리기 20회, 허리 좌우 스트레칭, 어깨 풀기, 목 뒤 스트레칭, 벽 짚고 10초 버티는 균형 잡기. 이 간단한 동작들만 해도 넘어짐 사고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넘어짐은 노년의 건강을 크게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사고입니다. 균형 잡는 능력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몸 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식습관이 평생의 보험입니다. 건강은 운동 절반, 식습관 절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운동보다 식습관에서 삐끗합니다. 특히 혼자 살면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간단한 음식으로만 때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조절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기준.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짠맛, 단맛, 기름기, 야식 절반으로 줄이기, 물 하루 1리터 마시기, 하루 한 끼는 채소 중심으로, 가공식품 섭취 횟수 줄이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혈압, 당뇨, 체중이 크게 안정됩니다. 노년의 건강을 망치는 건 한 번의 폭식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4.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통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돈을 아껴주는 일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내시경 CT, 암과 치과 검진, 골다공증 검사. 이런 검사들은 병을 초기에 잡아주는 생명줄입니다. 특히 혼자 살아야 한다면 더더욱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5. 생활 리듬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은 운동, 식습관 이전의 리듬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햇빛 보는 시간 확보,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 하루 한 번 땀나게 걷기, 조용한 휴식 시간 만들기. 이 리듬만 잘 지켜도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루 루틴은 건강의 운전대입니다. 루틴이 있으면 건강은 서서히 좋아지고 루틴이 없으면 건강은 느리게 망가집니다. 핵심 한 문장.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비밀은 몸이 버텨주는 사람입니다. 건강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마지막 동반자입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혼자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요소, 바로 정서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5. 정서 관리.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근력 만들기.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적은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에 휘둘리면 약해지고 외로움을 다루면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오늘은 이 감정의 근력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으로 보지 말고 휴식으로 재해석하기. 대부분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네요. 시간이 너무 안 가네요. 하지만 시각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제야 내가 나다운 시간을 갖는구나.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쉴 수 있구나.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의 강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 감정을 글로 쓰면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정리됩니다. 외로움이 커질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글로 적는 것입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느낀 감정 한 줄, 감사했던 일 두 가지, 내일 하고 싶은 일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감정을 글로 적는 순간, 막연하고 흐릿했던 생각이 구체적인 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흐릿한 감정은 사람을 흔들고 정리된 감정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정서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3. 마음이 무너질 때 붙잡을 수 있는 기댈 문장 하나 만들기. 인생 후반부에는 우울이 갑자기 찾아오는 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가라앉는 날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댈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간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괜찮아, 조금 쉬어도 된다. 오늘은 오늘만 잘 버티자. 이런 문장을 미리 만들어두면 감정이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내 마음을 잡아주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4. 집안의 분위기는 마음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정서 관리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혼자 사는 공간이 너무 어둡거나 어질러져 있으면 감정도 금방 무너집니다. 햇빛 들어오는 자리 만들기, 작은 인테리어 소품 하나 두기, 따뜻한 조명 설치하기, 친구나 매트를 밝은 색으로 바꾸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마음의 온도를 크게 올려줍니다. 집안 분위기는 혼자 있는 시간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장치입니다. 5. 외로움을 다른 에너지로 바꿔주는 가벼운 취미 갖기.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로움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가벼운 취미입니다. 글쓰기, 그림 색칠, 음악 감상, 반려식물, 소소한 요리, 작은 사진 찍기. 이런 취미들은 혼자 있어도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이 잠시 머물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핵심 한 문장. 외로움에 흔들리는 사람과 외로움을 다루는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다루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특별한 감정이 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결국 마지막엔 혼자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5가지였습니다. 조금은 쓸쓸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가장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주변을 위해. 그래서 오히려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문을 열어주는 힘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5가지 준비,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고 혼자서도 즐거운 루틴을 만들고 돈을 단단하게 관리하고 의지할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근력을 키우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답게, 당당하게, 조용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준비는 지금 여기서부터 천천히 시작해도 된다는 것. 80세든 70세든 60세든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누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한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